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남편과 대학 CC로 만나 연애 결혼에 성공했어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집안에서 둘째로 저는 오빠에게, 남편은 형에게 차별받으면서 자라 미약한 애정결핍이 있었어요. 저는 오빠가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영재 소리를 들으며 전국에서 몇 등이니 의대를 가느니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남자 하는 집안에서 장남이 공부도 잘한다고 하니 당연히 오빠 위주였죠. 저는 그냥 혼자 공부해 지역 내 국립대 학자금 대출 받으면서 다녔고요. 부모님은 저 어디 대학 다니시는지도 잘 모르셨고요. 남편은 형이 예체능 쪽으로 재능이 있다 보니 완전 미뤄져서 관심 못 받고 자랐고요.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하며 보듬어주고 자라다 보니 결혼까지 가게 되었네요. 대학 다닐 때 복학생이던 지금 남편은 인기도 많고 잘생겨 모든 동기들에게 우상이었는데, 제가 열렬하게 쫓아다니다 연애를 하게 된 거였어요. 연애 후에는 남편이 되려 절 쫓아다녔지만요. 서로 관심사도 온도도 대화 주제도 모두 잘 맞던 저희는 졸업하고 동기 몇몇과 함께 같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메인은 저와 남편이 담당했고요. 스타트업 개념의 사업이었고 프로그래밍 개방을 했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그 개발이 초반에는 휘청거리며 매일 밤새며 힘들었는데, 결국 개발에 성공했고 외국 계열 회사의 인수합병 제안을 받고 바로 승낙했습니다. 이런 개발 쪽에서는 인수합병을 받고 투자금을 회수해 탈출하는 게 가장 좋은 마무리자 성공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 투자금을 받으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괜찮고, 그 경력으로 대기업 입사 또한 프리패스로 가능했고요. 그 제안을 받은 날 정말 남편과 많이 울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만 개발하는데 총 8년, 2년 정도는 출퇴근을 했고 5년은 그곳에서 짱 박혀 쉬는 날도 없이 하루 2시간 쪽잠 자가며 개발에 목매달았고 1년은 영업하러 다니느라 매일 발바닥에 물집 잡혀가며 살았어요. 그 시간 동안 집안에 지원도 없어서 정말 최소한의 돈으로 일주일 동안 계란 2개, 라면 하나 먹어가며 산 적도 있었고, 짜장면 한 그릇도 손 떨어가면서 먹었죠. 저는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 완전히 연도 끊었어요. 돈 10,000원이 없어 엄마에게 10,000원만 꺼달라 전화를 했더니 뜬금없이 연락해서 돈 달라는 건 어디 예의냐며 제게 쌍욕하며 저 같은 딸 필요 없다고, 안 그래도 오빠 때문에 돈 들어갈 일 많은데 너까지 그러냐며 길길이 화를 내길래 전부 차단하고 연을 끊었죠. 그 와중에도 같이 개발에 뛰어든 친구들에게는 최소한의 월급은 줘야 하니 저와 남편은 더 노력하고 아끼고 그랬어요. 슬퍼할 시간도 없었네요. 인수합병 및 투자금 회수 후 통장에 입금된 그 엄청난 돈을 보며 저희는 망설임 없이 바로 결혼식부터 했습니다. 당장 한 달 내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결혼식장에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웨딩 플래너를 통해서 빠르게 결혼식을 했죠. 생각해보면 개발하는 그 과정에서 저희는 혼인신고도 안 하고 식도 안 한 그냥 애인 관계였는데 당연히 저희가 결혼할 줄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당연히 서로에게 기대해 죽을 둥 살 둥 노력을 한 거겠죠. 결혼식을 해치우고 한 달간 해외여행을 다니며 휴식을 취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양가 부모님의 반응은 한결같았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으셨고 참여도 없으셨고 당일날 참석만 하셨죠. 익숙한 일이라 남편도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면접 한번 봐달라는 대기업들 러브콜에 가장 여유롭고 조건 괜찮은 곳으로 남편과 함께 입사했어요. 돈에 묶이는 삶을 살 필요가 없어 그냥 살아도 괜찮지만 조금 더 커리어도 쌓고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며 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대기업에 입사를 하니 시댁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형네 부부가 좀 힘들다. 돈 좀 빌려달라. 집에 뭐가 없다. 이것 좀 해달라 등등. 인수합병으로 큰돈 벌었다는 이야기는 모르는 눈치였지만 부부 둘 다 대기업 다 다니니 돈이 많다고 생각했나 봐요. 남편은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고 가족인데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미 가장 힘들 때 부모님이 또 가족이 절 버렸으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가장 힘들 때 아버님이 50만 원 정도 빌려주셨었거든요. 그 돈을 500으로 갚았지만 가장 힘들 때 손 빌려준 가족들을 외면하기 힘들잖아요. 남편이 너무 고민을 하길래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건 해보고 끝을 봐야 후회가 없지. 이렇게 다시 지내다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야기를 했죠. 만약 부정적인 상황으로 가더라도 지금이랑 다를 것 없으니 어떤 일이건 최선은 다해보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는 늘 그런 식으로 일을 했고 살아왔고 또 성공했으니까요. 남편은 제 말에 가족들을 만나기로 했는지 다시 전화를 해 약속을 잡더라고요. 저는 같이 가줄 테니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를 했고요. 상견례도 없이 한 결혼식이라 결혼날 제외하곤 처음 본 시부모님에 조금 어색했지만 식사 잘하고 남편이 뒤에서 따로 돈 챙겨드리고 앞으로 연락하고 얼굴 보고 지내자고 잘 마무리했어요. 식사 자리 갔다 온 이후로 남편도 조금 더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저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싶어 마음이 편했고요. 하지만 거의 곧바로 그런 선택을 후회했어요. 사람은 변하는 동물이 아닌데 기대를 해봤자 기대에 실망할 뿐이라는 사실을 또 망각해버렸죠. 그날 이후 시시때때로 시댁에서는 돈을 빌미로 연락을 했고 남편은 그 연락에 끌려다녔죠. 사실 돈은 문제가 없었으나 그 태도가 너무 견디기 어려웠어요. 마치 저희 돈이 자기네들 것인 마냥 당연하게 달라고 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는 그냥 카드를 만들어달라고 하거나 아주버님네도 초반엔 미안해하면서 손을 벌리더니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이것 좀 해달라고 턱턱 부탁을 하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일단 기다려보자고 일단 두고 보자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참 명절날 저희는 완전히 질색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명절이라 장을 봐야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 돈을 뜯어가더니 막상 도착하니 저희 부부 제외하곤 다들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도착해서 이거저거 해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이제부터 제가 하라네요. 시집와서 참 명절인데 한번 해보라고. 형님 좀 도와달라 이야기라니 자기는 미술하는 사람이라 손 다치면 큰일 난다고. 음식도 집에서 안 해먹는다네요. 어쩌겠나 싶어 부엌에서 혼자 정 굽고 나물 무치고 하니 남편이 와서 도와주더라고요. 부엌에 서서 거실을 보니 형님네 부부와 시부모님은 서로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제가 깎아내온 과일 먹으며 제게 커피니 전이니 가져오라 시키시는데 또 제사 음식은 제가 모두 하고 있고 남편이 일 도와주는 거 보더니 옆에서 아버님은 국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똑바로 하라고 훈수 두시고 저희 부부 제외하곤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더라고요. 저녁무람 대충 음식을 하고 저녁상 차리니 어머님이 또 돈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 빚이 좀 있대요. 한 2억 정도? 예술하는 사람들은 빚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동생이 돈을 버는데 그 정도는 땡겨줄 수 없냐며. 대기업 다니면 이자도 좀 저렴하다는데 당장 그 돈 없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어떻게 안 되겠냐고 툭툭 이야기를 건지시더라고요. 거기에 더해 형님은 지금 차가 좁아 작품 싣고 다니기가 힘들다고. 기양 받을 거면 1, 2천 더 받아서 차 사는 거 좀 보태달라며 웃으며 애교를 떠는데 그 애교에 아버님도 웃으시며 그래 큰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해봐라 하시더라고요. 그쯤부터 남편은 얼굴이 굳더니 묵묵히 밥만 먹었어도 저도 표정 관리를 제대로 못해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아니 너는 여자애가 애교도 없고 형님 보라며 며느리 들였으면 애교도 좀 부리고 예쁘장하게 화장도 좀 하고 옷도 입고 등등. 처음 시댁 왔을 때 원피스 입고 왔고 일한다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느라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하루 종일 기름 앞에서 전 굽고 음식하고 일하느라 화장 다 무너져 세수하고 온 거였어요. 그런 말 들으니 진짜 억장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했었어도 참았을 건데 거기 한술 더 떠서 남편에게 니네 형 좀 보라며 이렇게 이쁜 며느리 데려와 집 분위기 밝히는데 넌 어릴 때부터 이게 뭐냐고 대놓고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못 참고 눈앞에 있는 조기를 잡고 어머님 얼굴을 후려친 후 그만 좀 하라고 소리 질렀어요. 어머님은 어디서 미친년이 하며 제 머리채를 잡으셨고 저도 어머님 머리채 같이 잡고 식탁 위로 뒹굴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차별하면 된 거지
다 커서도 이렇게 꼽을 줄 수가 있냐고. 그 잠깐 동안 당신네들이 뜯어간 우리 돈이 얼만지 아냐고. 그렇게 받아 처먹었으면 돌아오는 거라도 있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엉엉 울면서 소리를 질렀죠. 형님과 아주버님이 씩씩대는 저와 어머님을 떨어뜨려 놓았고 저는 식탁에 있는 음식가지와 그릇을 여기저기 던지며 다시는 내 남편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당신 아들 아니고 이제 내 남편이라고. 당신네들 돈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알아서 살라 소리를 빽 지르고 남편 손목을 잡고 폰과 지갑만 챙겨 시댁에서 나왔어요. 남편은 시댁문을 나서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남편 안아주면 이제 괜찮다고 더 이상 노력하지 말자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지 자식한테 그럴 수가 있나요? 어떤 의미에선 저희 부모님께 하고 싶었던 말이고 어떤 의미에선 남편을 그런 곳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한 말이었죠. 둘이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주버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남편 믿고 작업실 대출해서 산 건데 이렇게 하면 어쩌냐고. 집 안 오는 건 알겠는데 돈은 보내달라고요. 어머니도 화났으니 저라도 보내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그 와중에도 자기네들이 갑인 줄 아는 그 꼬라지가 참. 남편은 헛소리하지 말라 한 후 전화를 끊고 차단을 박았고 아예 폰을 꺼버렸어요. 저도 같이 폰 껐고요. 분수에 안 맞게 돈을 빌리고 썼으면 그 감당은 본인이 해야죠. 남편도 아주버님 마지막 통화에 미련마저 다 털렸는지 울지도 않고 마냥 제게 미안하다고 그냥 처음 약속한 것처럼 우리끼리 행복하자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잊어버리자 이야기했네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가족만한 게 없다고 하던데 그마저도 다 가족 나름이고 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돈도 감정도 엄청나게 상하고 상처를 받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힘 대주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자 약속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되새기며 살아가야죠.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